유권자들에게 총선 후보를 제대로 알려지기 위해 선관위 주관으로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가 유력 후보들의 기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격전지 여론조사. 오늘은 대구 달성군의 결과를 알아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중앙정부의 인력 통제를 받는 일부 공공기관에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이슈앤피플. 오늘은 인공지능의 현 주소와 우리 미래에 끼칠 영향에 관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절기청명이지만 구름이 잔뜩 끼면서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출근길 일부 지역으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퇴근 무렵에는 모두 그치겠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지기 시작한다는 절기청명인데요.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이 비구름대가 물러가면서 낮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단 한낮에도 해가 뜨지 않아 종일 쌀쌀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가볍지 않은 겉옷으로 챙겨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도 짙게 깔릴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9도, 안동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식목일인 내일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 크게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다시 한번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 후보를 제대로 아는 데는 TV 토론만 한 것이 없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런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열기로 된 후보 토론회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마나한 처벌도 한 이유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 도입한 TV 토론. 막상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4개 선거구 가운데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포항 북선거구뿐입니다. 4명이 출마한 경주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가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무소속 권영국, 정종복 후보 3명만으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를 위한 정책 토론이 아닌 인신공격성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이번 TV 토론을 저희들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불참 사유가 명분이 없다고 보고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마나한 처벌이 유력 후보가 불참하는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과태료 인상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포항 남울릉 선거구와 영양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는 TV 토론 대신 대담과 연설회로 방송됩니다. 새누리당의 박명재, 강석호 후보는 각각 사회자와 30분간 대담을 하고 다른 후보들은 10분간 정견을 발표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의 두 후보가 지지율이 낮아 TV 토론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후보와의 토론 대신 대담을 선택하면서 생긴 일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TV 토론이 유력 후보의 기피와 제도적 허점으로 일부 문제점을 드러낸 만큼 특정 정당 솔림이 강한 지역에서는 정당 후보 TV 토론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후보자 토론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대구 달성군과 북구을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부터 대구문화방송을 통해 방송될 달성군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무소속 구성재 후보가 출연해 정책 토론을 벌이고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무소속 조정훈 후보의 방송 연설이 이어집니다. 또 오늘 밤 11시 10분부터는 대구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가 열려서 새누리당 양명모, 정의당 조명래, 무소속 홍일학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며 토론을 벌이고 이어서 친반 평화통일당 박하락 후보의 방송 연설이 이어집니다.
4.13 총선 격전지 후보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열전 현장. 오늘은 여야 후보와 무소속 2명의 후보까지 사자구도를 이룬 대구 달성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진박 후보로 불리는 국무도정실장 출신 새누리당 추경호 후보는 국가산업단지 대기업 유치와 서대구와 국가산업단지 사이 철도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대구 경제를 살리고 우리 달성을 살맛 나는 그런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조기석 후보는 낙동강 치수원 이전과 화원 교도소 이전터 문화융합 산업단지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달성 군민을 너무 무시하는 서사의 공천 과정이 일어서서 달성 군민들께서 너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제가 군민 후보로 이번에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기에는 새누리당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선일보 대구 취재본부장 출신 구성재 후보는 지하철 1, 2호선을 굳이 하빈까지 연장하고 산업단지의 대기업과 청렴 창업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 국민들이 많은 혼선과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구성재 6번 뽑아서 자존심도 세우고 우리 달성, 대구 경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인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쉬운해고 금지법,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등의 노동 정책과 0살에서 14살까지 무상의료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쉬운해고,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파견법, 기간제법을 통한 비정규직 학대를 막기 위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공천 내홍을 겪은 달성군. 후보 4명이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대구 달성군은 후보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여론은 어떨까요? 대구문화방송이 영남일보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격전지 여론조사 대구 달성군의 결과를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은 현역 이종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인 지역인데요. 새누리당 추경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후보, 무소속 구성재, 조정훈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달성군 주민들에게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새누리당 추경호 후보 35.2%, 무소속 구성재 후보 35.6%로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후보는 11.7%, 무소속 조정훈 후보 4%였습니다. 또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가 13.5%라서 이 두 후보가 박빙인 만큼 부동층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도 상위 두 후보들의 연령대별 지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추경호 후보는 20대와 50대, 60대에서 구성재 후보는 30대와 40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는데요. 새누리당 추경호 후보 45.8%, 무소속 구성재 후보 31.2%로 앞서 접전 양상이던 지지도와는 달리 추 후보가 14.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56%,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32%로 이 둘을 합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8%로 투표 참여 의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새누리당이 54.6%, 더불어민주당 10.4%, 국민의당 7.9%, 정의당 3.6%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문화방송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권인수입니다. 4.13 총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만나는 공식 선거운동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으로 어떤 후보를 원할까요? 유권자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대부분 서민을 위한 정치를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다 잘 살고 어떤 정치를 하시든지 골고루 살피시고 정말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정치를 하시는 분이 서민 경제를 피부로 느끼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지역 개발보다는 민생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전통시장을 살려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이 중심이 된 청년층들에게 일자리와 등록금 문제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요즘 등록금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등록금도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해결. 지역 농민들은 FTA 체결 이후 어려워진 농어촌 사정을 제대로 대변할 사람을 원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들이 물밀듯이 물려들어오고 우리가 실제로 농사를 지어도 이 농사가 팔로 개척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농어민과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인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은 바로 서민들을 위한 생활 정치이지만 후보자 대부분은 법조계나 관료, 사업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지역 대표성이나 있을지 하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기에 공천 파동 후유증이 투표 포기에 걱정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는 한 표 이상의 중요한 의미라는 지적입니다. 총선에 참여해서 올바른 우리에게 필요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주권이고요. 내년 대선에 개헌 여부까지 영향을 줄 것이란 이번 20대 총선.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 반드시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대구시가 경증 치매 노인들을 위한 기억학교를 확대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시 내 8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억학교를 12곳으로 늘려 수용 규모를 320명에서 480명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 수요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동구와 북구, 수성구와 달서구에 각각 하나씩 추가로 설치합니다. 기억학교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 노인들에게 주간 보호 서비스와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공립 단설 유치원 8곳을 개원한 데 이어서 내년에도 5개 유치원을 추가로 개원합니다. 개원 예정지는 동구 숙천 유치원과 달서구 월배 유치원, 달성군 포산 유치원과 서재 1유치원, 테크노 4유치원 등으로 최근에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공립 단설 유치원의 증설로 연령별 학급 편성과 전용 건물을 이용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인력 통제를 받는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딴 세상 얘기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올 초 비정규직 250명을 해고 위험이 없는 관리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까지 160여 명의 비정규직을 이런 정규직으로 더 바꿀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 직원의 90%가 정규직이 됩니다.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7만 4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내년까지 15,000명 정도를 추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국립경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470여 명의 비정규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을 2년을 하고 그다음 뭐 수비직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그 2년 마지막 딱 하루 전에 딱 그냥 해고 통지서를 받은 거죠. 노조 측은 간호사나 방사선 기사 등 최소 80여 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이른바 상시 지속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2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모두 일시 간헐 업무다, 상시 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실제로는 그 업무에 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6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병원 측은 정규직 인원수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정규직 인력 배정은 안 해주면서 말로만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이슈앤피플. 지난주 이 시간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프로기사 이세돌 간의 세계의 대결로 관심이 집중된 인공지능의 등장에 관해 경북대 전자공학부 이민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이민호 교수로부터 인공지능의 현주소와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에 끼칠 영향 등에 관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요, 향후 20년 내에 인공지능 로봇이 현재 인간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 가운데 한 35% 정도를 대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실직의 공포가 현실로 닥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일자리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자리 변화. 상실이 아니라 변화란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 일자리 변화는, 뭐, 리포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그 인공지능의 어떤 큰 성공은 뭐 1차 혁명이 농업혁명, 2차 혁명이 산업혁명, 사실 산업혁명 후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인도와 같은 식민지를 만들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다면 3차 혁명, 정보화 혁명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의 재편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진흥화 혁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 정보화 혁명을 겪는 3차 기간 동안 어떤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을 굉장히 잘 해놓은 상태고, 이제 좀 작게지만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 사업도 조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가 되고, 이 플랫폼은 일종의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이 플랫폼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 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중요성을 인공지능 엔진이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지능화 시대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보면은 선진국, 뭐 미국 등에 비해서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한 몇 년 정도 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한 2.5년에서 3년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2.5년이나 3년 정도는 큰 격차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선진국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 어차피 인류와 같이 이제 공존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게 숙명이라면,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산업체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어떤 딥러닝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혁명을 좀 더 빨리 여러 가지 상품화를 한다거나 상업화를 하는데 많이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정부는 이제 그 상품화 상업화뿐만 아니라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인구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도적인 제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앞서서 좀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산학관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좋은 인재들이 몰려서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알파고의 쇼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을지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침 대구에는 또 한국 뇌연구원이 있고 한데 인공지능의 사실 시작은 뇌 모방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차세대 인공지능, 딥러닝 다음 세대 인공지능도 어쩌면 뇌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 봄 인공지능 알파고가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가 어떤 현실로 다가올 것인지는 알파고가 남긴 숙제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슈앤피플이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월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가 줄었지만 생산자 재고, 제품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늘었습니다. 2월 경북의 광공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줄었지만 생산자 제품 재고는 지난해보다 0.6% 늘었습니다. 대구의 재고는 자동차, 기계장비, 섬유 제품이, 경북의 재고는 전자부품, 컴퓨터, 금속 가공 부문에서 늘었습니다. 영호남의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뉴스 순서입니다. 서울과 광주 사이를 달리는 호남 고속철이 지난해 4월 개통됐는데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고속철이 그 사이 광주와 전남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에 철도가 생긴 지 100년 만에 고속철 시대가 열리고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최단 1시간 33분.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2시간 이상 적게 걸리고 일단 기차 타면 길이 안 막히니까 좀 더 빨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속도 혁명은 1년 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호남 KTX 이용객은 무늬만 고속철이었던 때보다 42%나 증가했고 송정역 이용객은 1년 사이 3배로 늘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주요 관광지들은 KTX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고 특히 여수는 한 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소 판촉을 통해서 거쳐가는 관광을 머무르는 관광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하는 숙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병원이나 백화점 등으로 소비자가 빠져나가는 빨대 효과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도 아닙니다. 이번 KTX 1년 개통한 시점을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100억 정도 늘어서 900억가량이 역에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승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속버스 수송 분담률은 50% 벽이 무너졌고 항공사들은 할인 공세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운항을 중단하거나 횟수를 줄였습니다. KTX가 다니지 않게 된 광주역은 광주의 관문 역할을 송정역에 내주고 존폐의 기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들을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칠곡군 외관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B씨에게 3천만 원을 주면 미군 부대 사령관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금까지 실제 취직을 시켜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도 B씨도 아들 취직을 위한 청탁금으로 돈을 줬던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도내 국가하천 6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 예방과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유지보수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제방과 배수시설 등 치수시설을 관리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하천 친수 공간 안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수변 생태공원 등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늘은 하늘을 찾지
차츰 맑아지기 시작한다는 절기 청명인데요.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점차 비구름대가 물러가면서 낮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단 한낮에도 해가 뜨지 않아 종일 쌀쌀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가볍지 않은 겉옷으로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또 출근길에는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9도선으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15도를 밑돌겠고요. 상주와 김천은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상주가 16도, 김천 1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2도, 포항 1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식목일인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